북에 서울이 있다면 남에 영랑이 있다고 하지요. 영랑시는 그만큼 우리 시단에 서정시의 대가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오늘은 남의 영랑, 영랑의 고장, 모란의 고장, 전라남도 강진군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민속문화재 250여로 지정된 영랑시내 생가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곳은 영랑시내 대표시 모란이 피기까지는 12 앞인데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네, 해마다 봄이 되면 영랑의 시내 시온은 한떨기 모란으로 다시 피어나곤 합니다. 영랑시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순수 서정시를 추구했던 시문학파 동인의 대표 시인인데요. 순수 서정시인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로도 추앙받고 있습니다. 영랑시인의 삶과 문학을 기리고 또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던 영랑시문학상이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했는데요. 영랑의 계절을 맞이하여 영랑시인의 흔적과 역대 영랑시문학상 수상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김인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지자 이때 당시 서울에서 휘문유숙에 재학 중이었던 영랑시인께서는 비밀리에 독립선언문, 애국가, 태극기 등을 입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들의 눈을 피해 구두 안창에 숨겨가지고 고향 강진에 내려오게 되지요. 고향 강진에서 뜻을 함께하는 친구들과 만세운동을 펼치기로 하고 1차 3월 28일, 2차 4월 4일을 거사일로 정하지요. 그러나 영랑시인께서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포되고 맙니다. 법정에서 1년형을 선고받고 대구 형무소에 수감되셨는데요. 어린 학생이라는 신분이 참작이 되어서 6개월 동안의 옥고를 치르고 석방하게 됩니다. 석방을 하고 난 후에도 일제에 항거하며 저항시를 쓰셨고 창식의 명과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광진군과 후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2008년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되면서 명실공히 영랑시는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이 대량의 태극기를 준비했던 그리고 거사를 준비했던 사랑채입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서는 잊지 못할 행사가 있었다고 하지요.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광복을 했을 때 이 벅찬 기쁨을, 이 벅찬 감동을 나누기 위해서 수많은 악사들을 초청해 애국가를 연주하고 목청껏 불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영랑시는 해마다 모란이 필 때면 전국에서 내로라는 문인들과 문학 지망생들을 초청해서 이곳 사랑채에서 시창작대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영랑시인의 대표시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 시가 휴지통에서 탄생되었다는 일화를 들어보셨는지요? 아마 그해 봄에도 영랑시인께서는 내로라는 문인들을 초청해서 이 사랑채에서 시창작대를 열었다고 합니다. 각자 쓴 시를 일어나서 발표를 하는데 영랑시인께서는 무엇이 못마땅하셨는지 쓰신 시를 구겨서 유지통에 버리셨다고 해요.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춘원 이강수 선생님께서 다 쓴 시를 왜 버리느냐고 휴지통에 버려졌던 시를 춘원 이강수 선생님께서 대신 낭독을 했다고 해요. 낭독이 끝나자마자 참석자들의 찬사와 감탄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순간이 영랑의 대표시 모란이 피기까지는 명시가 휴지통에서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랑 시인은 우리들에게 87편의 주옥 같은 시를 남기셨는데요. 그 중에서 60여 편을 이곳 사랑채에서 쓰셨다고 합니다. 영랑 시인에게 강진이라는 것은, 고향이라는 것은 시심의 산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곳은 전라남도 해남군에 소재한 영랑 시인의 가족 선산입니다. 현재 영랑 시인은 부인 안기련 여사와 함께 경기도 용인 공원묘지에 안장되어 있는데요. 추후 강진군에서는 영랑 시인을 모란공원으로 모실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이곳 가족 선산에는 영랑 시인의 부친으로부터 3대가 잠들어 계신데요. 강진군에 기근이 들어서 국민들이 어려워할 때 수백 석의 고율미를 풀어서 국민들을 구했던 그 선행의 근거가 공독비로도 남아 있습니다. 한복 입은 공무원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영랑 시인께서는 우리나라를, 우리의 것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가족 선산 부친의 묘지를 보면 아실 것 같습니다. 일제 말에 김영랑 시인의 부친은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아버지 영면시 쓰일 비석과 상석을 비밀리에 제작하기에 이릅니다. 비록 지금의 내 나라가 일본 식민지일지라도 내 아버지는 조선인임을 밝히고 싶었던 거죠. 비석을 보면 조선인 김해 김종호 진유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석에 보면 태극마크가 새겨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광복을 간절히 바라시는 영랑 선생님의 염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서슬이 시퍼렀던 그 시절에 영랑 시인도 석공도 목숨 걸고 행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랑 시인의 부친은 광복이 되고 난 연후에 9월에 돌아가시게 되지요. 광복이 된 후에 돌아가실 줄 알았다면 비석과 상석을 제작할 필요가 없었는데 말이죠. 이런 모습에서 영랑 선생님의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국심이 느껴집니다. 이곳은 1930년대 순수 서정시를 추구했던 영랑 김윤식, 용화 박용철, 정지용 선생님 등 9분의 육필과 유품, 그리고 그의 저서들이 자작나무 숲의 아름들이 전시된 공간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특별하게 만나볼 소중한 자료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영랑 시인의 휘문고등학교 졸업장입니다. 1919년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질 때 그때 당시 휘문우숙을 다니고 있었던 영랑 시인은 고향 강진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되셨잖아요. 그리고 대구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시고 이런 사건으로 인해 졸업의 기회를 놓치게 된 거죠. 영랑의 삶을 사랑하는 강진군과 휘문고의 협의 끝에 93년 만에 영랑 시인의 막내딸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빛나는 졸업장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빛나는 졸업장입니다. 그 옆에는 2008년에 영랑 시인에게 주서된 금관문화훈장이 자랑스럽게 놓여 있는데요. 영랑 시인은 일제의 암흑 속에서도 창씨개명과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87편의 주옥 같은 시를 남기면서도 단 한 줄의 친일 문장을 쓰지 않았던 민족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셨습니다. 또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서정의 본령으로 지켜낸 영랑 시인은 우리 시단의 영원한 거목으로 기억될 것입니다.